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자유도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전자유도에 관련된 법칙 두 가지를 이제 써놨는데요. 그걸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전자유도 법칙 설명 문제가 있어요. 이 전자유도 법칙은 이제 어떤 법칙이냐면 이런 거랍니다. 코일의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면 코일 양단의 전압이 유기되는 현상입니다. 뭐 유기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 발생한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코일의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가 생기면 코일 양단의 전압이 유기 발생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코일의 자속이 시간적으로 뭐가 생겨야 돼? 변화가 생겨야 돼. 그래서 이 변화란 글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지만 전압이 유기되는 겁니다. 자속이 변하지 않아. 그럼 전압도 발생을 하질 않는다라는 거. 그때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기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압기입니다. 그게 변압기의 원리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서 변압기의 원리가 되는 법칙이 뭐냐 그러면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만든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또는 뭐 전자유도 법칙에서 발생된 기기가 뭐냐 그러면 변압기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코일의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가 되면 코일 양단의 전압이 유기되는데 그때 유기되는 전압이 있겠죠. 그걸 갖다 공식을 한번 써보니까 이렇게 되더래. 그래서 코일의 유기되는 전압입니다. 그럼 코일의 유기되는 전압 이 값을 공식으로 써보니까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로 나오더랍니다. 단위는 볼트. 그래서 이게 이제 코일의 자속의 변화로서 만들어지는 전압을 구하는 식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식 문제, 계산 문제 다 출제를 합니다. 그럼 요 n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 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권선수로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일 수죠. 뭐. 그 다음 이제 t라는 것은 시간이고요. 파이는 이제 자속인데 요 분자가 중요해. 자속은 자속인데 그냥 자속이 아니고 변화된 자속이어서 자속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자속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속의 변화율이 분자에 있으니까 무슨 관계냐면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속이 많이 변할수록 전압도 많이 발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속이 조금 변하면 전압도 조금 만들어져요. 그래서 비례관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상에서 자속의 변화가 없으면 전압도 안 만들어진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여기 이제 앞에 마이너스 붙여놨잖아요. 이 마이너스는 뭘 나타내는 거냐? 역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유기가 되는데 변화가 되는 걸 방해하는 반대 방향으로 항상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꾸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속이 증가되고 있으면요. 줄이는 쪽으로 만들어지고요. 자속이 줄어들면 늘리는 쪽으로 만들어져서 반대 방향으로 유기가 되다 보니까 앞에 마이너스 보를 붙인 거다. 그래서 공식 문제, 계산 문제 다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이 공식은 이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든 사람들을 이제 한번 보니까 두 번째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코일의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가 생기면 전압이 유기되는데 그 크기를 결정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자 유도에 의한 유기 전압의 크기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요. 전자 유도에 의한 유기 전압의
예, 전자 유도에 의한 유기전압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요 크기자가 들어가면 패러데이 법칙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 유도에 의한 유기전압의 크기를 결정하는 법칙으로 옳은 거, 그럼 패러데이 법칙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설명 문제로 또 물어볼 때가 있어요.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전자 유도에 의한 유기전압의 크기는 쇄교, 자속수의 시간에 대한 감쇄율에 비례한다라고 된 거 찍으시면 돼요. 또는 이제 감쇄율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거 다른 말로 쓰면은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쇄교 자속수의 시간에 대한 감쇄율에 비례한다, 변화율에 비례한다. 그렇게 된 거 찍으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요 글자 다 외우기가 좀 벅차시면 요 끝에 것만 외우시는 거야. 감쇄율에 비례한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 찍고 나오시면 답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렌츠의 법칙이다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렌츠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요. 외국 사람이니까 렌츠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법칙. 요거는 전자 유도에 의한 유기전압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을 찍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방향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자 유도에 의한 유기 전압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요. 전자 유도에 의한 유기 전압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 뭐냐 물어보면 렌츠의 법칙입니다. 크기를 결정한 다음 패러데이 법칙이고 그 다음에 또 설명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렌츠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보면요. 전자 유도에 의한 유기 전압의 방향은 쇄교,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끝에 있는 글자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돼. 방해하는 방향이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속이 증가되고 있으면요. 줄어드는 쪽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속이 감소가 되면은 증가되면은 감소되는 쪽으로, 자속이 감소되고 있으면 증가되는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져서 자속이 변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전자유도 법칙에 대한 거는 이제 설명이 끝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로이만의 공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로이만의 공식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딱 하나인데요. 패러데이의 법칙의 결과를 수식화, 정량화한 법칙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서 전자 유도에 의한 유기 전압의 실험 결과를 수식화, 정량화한 게 뭐냐 그러면 로이만의 공식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식으로 나오면 유일하게 코일과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 M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요거를 뭐 공식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뭐 골라내는 문제니까 분모에 4파이 들어가 있는 것만 그냥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노이만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 M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분모에 4파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거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유기 기전력의 크기는 폐회로에 쇄교하는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율에 비례한다는 정량적인 법칙, 그 수식화시킨 법칙이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 로이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정량화되어 있다. 이 말이 들어가면 로이만의 법칙 찍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예제 2번. 전자 유도에 의해서 회로에 발생되는 기전력에 관계되는 두 개의 법칙은 뭐냐 그랬어요.
그럼 크기를 결정하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방향을 결정하는 게 렌즈의 법칙이니까 3번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과 렌즈의 법칙이다라는 거. 근데 이게 두 개 법칙만 물어볼 수도 있고요. 패러데이는 뭘 결정한다고? 크기를 결정. 렌즈는 뭐다? 방향을 결정.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때 유기대행자 2를 구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다. 단위는 볼트.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자속의 변화가 코일에 있을 때 항상 이만큼의 전압이 만들어지는데 그 크기를 결정한 게 패러데이, 방향을 결정하는 게 렌즈, 그를 정량화시킨 사람은 로이만이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